수열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사실 배웠는데요. 첫 번째로 유한수열이고요. 그 다음에 무한수열이 있어요. 네, 유한수열은 유한한 수열이고 무한수열은 무한한 수열이겠죠. 유한수열은 그러니까 항이 유한계인 수열이에요. 네, 항이 유한계인 거고요. 1, 2, 3, 4 이렇게 4에서 끝나는 수열 이런 걸 유한수열이라 하겠고요. 1, 2, 3, 4 해서 끝없이 계속되는 수열을 무한수열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바로 전항에다가 1씩 더해 나가면 이 수열은 끝도 없이 다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금은 무한수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어떤 수열이 어떤 수열의 항번호가 끝없이 커질 때, 그러니까 AN에서 이 N 값이 엄청나게 커질 때, 계속 커질 때, 이 일반항의 값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수열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항은 1이에요. 그런데 둘째 항은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계속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항은 4분의 1이고 4분의 1의 절반은 8분의 1이고 16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드는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 작아지겠죠? 근데 이거를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볼게요. 수열의 이거는 수열의 x가 아니라 수열의 항번호를 말하죠. n번째 항. 그리고 이거는 수열의 일반항의 값은 어떻게 변할지. 우선 여기를 1이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1이었으니까요. 여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첫째 항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이 될 거고요. 둘째 항은 뭐죠? 2분의 1이죠? 절반이겠네요. 셋째 항은 이것의 절반이죠. 넷째 항은 요것의 절반. 그 다음은 이거의 절반. 그 다음은 이거의 절반.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 절반. 해서 이렇게 점점 0에 가까워질 거예요. 하지만 이게 과연 0이 될까요? 이건 0이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 수열이 끝없이 계속될 때 이 수열은 0이라는 숫자에 점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때 어떤 수열이 어떤 숫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는 그 수열이 이 숫자에 수렴한다 그래요. 수렴이 뭘 모은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0으로 모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0의 수렴. 이 수열은 0에 수렴합니다. 0에 수렴한다는 뜻이 이 수열이 나중에 가서 0이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죠. 0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수열은 0에 수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기호화해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써볼게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우리가 요 팔을 뒤집어 놓은 이 무한대 기호로 나타내거든요. 이게 무한대라는 기호예요. n이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 이 일반항의 값은 어디로 가냐? 0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건 이퀄이 아니라 화살표죠. 그러니까 이게 같다는 뜻이 아니라 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아까 수렴한다고 말했었는데 이 수렴할 때 이 수렴에 가는 이 숫자 있죠. 이 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 그래요. 극한값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0이다. 이 수열의 극한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할 때 이 극한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숫자예요. 숫자인데 그 수열이 한없이 커질 때, 그러니까 수열의 항번호가 한없이 커질 때 점점 가까워져 가는 그 목적지, 그걸 우리가 극한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극한값은 이퀄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진다는 개념이라는 걸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내요. 리미트는 뭐 한계라는 뜻이죠. 이렇게 쓰고 n이 항번호가 무한대가 될 때, 무한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질 때란 말이죠. 계속 커질 때, 끝없이 커질 때, 이때 일반항 이 값의 극한값은 0이다. 이렇게 써요. 이때 이퀄이 일반항이 0이란 뜻이 아니라 일반항의 극한이 0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리밋, 이 기호는 쉽게 말해서 극한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거는 극한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극한값이 0이 아니라 1인 수열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수열이 한없이 수열의 값이 그러니까 수열의 항번호가 한없이 커질 때 그 수열 전체가 1에 수렴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항이 2고, 둘째 항이 3분의 2고, 그 다음에 셋째 항이 4분의 3이고, 넷째 항이 5분의 4고.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가 각각 1씩 커지는 이런 수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한 100번째 항 정도 생각해 볼까요? 100분의 99겠죠. 그리고 한 10,000번째 항을 생각해 본다면 10,000분의 9,999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모와 분자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수열은 점점 1에 가까워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때 이 수열의 극한값은 1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이 수열은 수렴한다. 그러니까 수렴할 때만 극한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는 그 수열은 당연히 수렴한다는 거. 그럼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 수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엄청 간단하게 자연수 수열 1, 2, 3, 4 이렇게 가서 우리는 이 수열이 어떤 특정한 숫자에 가까워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냥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하죠. 이때 우리는 이 수열은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고 해요. 발산이 뭐 터뜨린다 이런 뜻이죠. 점점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커진다라기보다는 어떤 수에 가까워지지 않는다. 가까워지지 않고 이렇게 확 터뜨려진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열은 발산한다고 하지만 기호로 나타낼 때에는 그냥 이렇게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때는 이 극한값이 무한대란 말이 아니라 그냥 이 수열은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한대는 특정한 숫자가 아니라 그냥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예요. 무한대는 커지는 상태예요. 이 발산하는 수열의 종류에는 또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다 발산한다고 하긴 하지만 좀 더 세분화해서 보면 이거는 양수로 발산했죠. 엄청 큰 양수가 됐겠죠. 방금 본 수열은. 근데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겠네요.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점점 음수가 되는데 절대값은 점점 커지는 그런 수열도 발산하는 수열이라고 하고요. 그 수열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이걸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음의 무한대 무한대긴 무한대죠. 무한대긴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수열도 있을 수 있어요. 엄청 큰 수로 발산하지도 않는데 수렴하지도 않는 그런 수열이에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1. 이 사이만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런 식으로, 몇천 번째 항, 몇만 번째 항에 가도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고 있겠죠. 이 수열은 특정한 값을 수렴한다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이 수열을 발산한다고 하는데, 발산 중에서도, 진동한다 그래요. 왜 진동이라고 부르는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주기로 진동하는 것도 진동인데, 점점 이렇게 주기가 커지면서 진동하는 것도 진동이에요. 근데 만약에 점점 주기가 작아지면서 진동하는 건 우리가 진동이라고 안 하고요. 수렴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를 왔다 갔어요. 두 번째 되니까 이거의 절반,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 그 다음에 이거의 절반, 이거의 절반. 이런 식으로 하면 점점 0에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수렴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음과 양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진동이라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모양을 봐주셔야 돼요.